한덕마을 소속 기자 이수연입니다. 제가 이 숯에 대해서 주로 저는 일명 또 숯 전도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10여 년 넘게 콜라라 소속 기자로 활동하다 보니까 숯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기사화해서 인터넷에 올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전화를 받게 돼요. 문의 전화도 받지만 너무 좋아지시면은 또 너무 좋아서 그 피드백하느라고 또 전화를 주셔요. 그래서 많은 사례들을 갖게 됐어요. 의외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혹시 숯가루를 복용해 보셨거나 현재 복용하고 계신 분 한번 손을 좀 들어주시겠어요? 네, 한 4분의 1, 3분의 1 정도 되시는 것 같고요. 숯을 전혀 경험해 보신 적이 없으신 분, 드셔보신 적이 없으신 분, 숯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 손 들어 보셔요. 지금 손 드신 분들은요, 이 시간 이후로 아마 숯가루 마니아들이 되실 겁니다. 숯에 대해서는 이미 아까 요리하시는 약사 한영선 박사님께서 언급을 많이 자세히 해주셨는데요. 그냥 역사적인 예시로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그 1972년도에 중국 창사시에서 이 커다란 고분이 있었는데 거기서 미이라를 발굴했는데요. 그 미이라가 한 4일 전에 죽은 것 같은 정도로 썩지가 않은 거예요. 그대로 금방 잠든, 며칠 전에 잠든 상태로 이렇게 보존이 됐는데요. 그 뱃속에서 오이씨를 꺼냈는데 176개의 오이씨가 나왔어요. 근데 그 오이씨를 심었는데 100%다 발아해서 온 세상에 이슈가 됐었어요. 숯이 이렇게 대단한. 근데 그게 원인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고분의 주변을 전부 한 5톤가량의 수추로 뒤덮여 있었대요. 그래서 그 수치의 방부 능력, 그 살균력 이런 것들이 그 시체가 2,500년이나 된 시체를 썩지 않도록 그렇게 보존을 했다는 거죠. 그 예화 하나만 들어도 수치 얼마나 우리 생명에 정말 여러 가지 건강에 대단한 다역적으로 작용을 하는지 알 수가 있죠. 근데 수출 제가 뭐 이렇게 효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체험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식용 숯가루와 숯팩, 숯팩으로도 해독을 치료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숯패티 이런 체험 사례를 말씀드리는데 제게 주어진 시간이 몇 시까지인지 모르겠네요. 30분이요. 네, 그 안에 굉장히 무궁무진한 미라클한 사례들이 정말 무궁무진한데요. 식용 숯가루 복용 사례부터 말씀드릴게요. 그 50이 넘으신 분이신데 숯가루를 진작부터 아셔갖고 숯가루를 쭉 복용을 하셨는데 1년 정도 복용을 하고 건강 검진을 했는데요. 그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20대에 혈액을 가지고 있다고. 온몸에 혈액이 온몸의 기능 모든 것들이 다 정상적이고 피가 그렇게 맑은 상태였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만성염증 환자인데요. 한 80이 다 돼 가시는 70대 후반, 그 75세 후반에 그런 어머님이셨는데요. 갑자기 고열이 나고 또 구토를 하면서 혼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119에 실려서 병원에 갔더니 검사를 해보니까 그 혈액이 정상이 5 정도인데 126이더래요. 염증 지수가, 혈액의 염증 지수가. 그래서 이분은 완전히 인사불성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산소호흡기를 꽂고 뭐 링겔을 꽂고 또 여러 가지 그 염증 강제로 녹이는 약을 투입하고 또 항생제를 근거로 주입하고 그랬는데 3일이 돼도 전혀 깨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따님이 곁에 있었는데 그 병실에 다행히도 환자 중에
수출 가지고 있는 분이 계셨대요. 그 환자의 보호자가. 근데 그 퇴원을 하면서 저라면 이 수출 엄마한테 너 드시게 해드릴 거라고. 왜냐하면 지금 병원에서도 아무 대책이 없고 그냥 희망이 없는 상태인데 한번 이 수출 드시게 해보라 그러면서 수출 요 소포장된 거 3개를 주더래. 3개. 그래서 그분은 수출 전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 이거 어떻게 먹냐니까 제가 지금 바빠서 나가야 되니까 인터넷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라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봤더니 원숭이가 병이 들었을 때 막 숲속에서 밀림에도에 산불이 나고 그러잖아요. 병이 들었을 때 막 그 산불 난 지역에 가갖고 수출 막 먹고 회복되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아 이거 괜찮구나 해서 그거를 물에 타서 대략 보니까 이제 물에 타서 이제 그냥 삼킬 수 없는 인사불성 상태시니까 그래서 물에 타서 조금 그 하루에 한 포를 목에다 흘려 넣어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포니까 3일간 먹었죠. 근데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실 날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의사들도 완전히 더 손을 놓고 강제로 그냥 호흡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 엄마 깨어나더니 내가 왜 여기 왔냐 이러더래요.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담당 의사를 불렀더니 의사도 정말 그분 표현으로는요 유령을 본 듯 눈이 유령을 본 듯 이렇게 놀랬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70세 정도 되신 분이신데요. 이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뭘 잘못 먹으면은 어쨌든 막 온몸에 두드러기랑 너무 심한 아주 심각한 발진이 일어나는 분이었는데요. 그래서 늘 자연식으로만 자연 치료하시면서 이렇게 몸을 케어해 오셨는데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좋아지셨다 싶으니까 자녀들이 명절에 엄마 이제 엄마 건강해지셨으니까 우리랑 같이 이런 것들 드시라 그러면서 닭고기를 권했대요. 그래서 다리 하나하고 날개를 한쪽을 먹었대요. 그래 나도 이제 건강해졌을 것 같고 이런 거 무관할 것 같고 테스트를 해볼 겸 해서 먹었는데 그냥 먹자마자 한 5분도 안 돼서 막 얼굴이 막 말도 못하게 가렵고 손하고 발이 막 발진이 일어나고 얼굴이 막 빨갛게 일어나면서 얼굴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마침 그분이 그때 숟가루를 마침 알게 돼서 숟가루를 딱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숟가루를 딱 먹었는데 아니 이게 너무 신기하게 몇 분도 안 돼서 얼굴에 이 가려운 게 싹 진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숟가루를 늘 먹으면서 몸을 관리해 오다가 또 한 번은 또 명절이 된 거예요. 그냥 아들이 엄마 이거는 닭고기보다 소고기는 안전해 기름기 싹 빼 이거 별로 없는 거야 엄마 이걸 한 점만 먹어봐 한 점만 먹어봐 해서 딱 한 점을 먹었는데 그분은 아무튼 고기라는 건 아주 상극인지 또 얼굴이 완전히 뒤집어 버렸대요. 그래서 이놈의 자식들이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먹게 놔둬야지 니들이 엄마를 사랑하는 거냐 엄마를 해치는 거냐 다시는 나한테 고기 먹으라고 그러면 너희들은 자식도 아니다 이렇게 화가 날 정도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리고 이제 숟갈을 먹으니까 바로 또 가라앉는 거예요. 이건 누가 믿기지가 않는데요. 그분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제 하진이가 미국에 가 있는 딸이 있는데 미국에 가 있는 딸이 또 전화가 와서 엄마 고기를 못 먹으면 나이가 들수록 고기 그 육류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데 엄마는 못 먹으니까 내가 여기 아주 유능한 의사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서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이 먹는 고기 대체 식품인 유청 단백질이라고 있대요. 그거를 아예 부탁해서 맞춤형으로 엄마 연세에 맞게 이 상기에 맞게 부탁을 해서 이렇게 보내드리니까 그거 드시라고. 내가 그걸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이제 먹은 거예요. 따님이 그렇게 특별히 해서 줬으니까. 근데 그거 먹고도 또 뒤집어진 거예요. 그거는 얼마나 오히려 만드는 게 직접 먹는 거보다는 더 그게 심해갖고 5일 만에 잡히더래요.
숟가루를 먹으니까 5일 만에 이게 싹 가라앉아서 지금 완전히 그냥 숟가루와 자연식으로 이렇게 몸을 관리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얼마나 땀 냄새가 심한지 아내가 그 빨래를 벗어놓으면요 온 집안에 그냥 표현하기를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얼마나 그 몸에서 땀이 그 독이 엄청 많이 차여 있는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빨래를 하려면 맨손으로 짚질 못한대요. 장갑을 고무 장갑을 끼고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빨래통에 넣기까지 아니면 찌개를 집어서 그렇게 할 정도로 너무 악취가 나는 그런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을 숟가루를 먹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나가서 테니스를 좋아한대요. 테니스 좀 1시간 좀 쳐보고 오라고. 당신 몸에서 땀 냄새가 안 난다고 악취가 안 난다고 하니까 아유 그렇다고 숟가루 먹은 지 일주일 만에 아 그렇다고 내 몸이 그게 뭐 바뀌겠어? 아 글쎄 1시간만 땀 좀 내고 와봐요. 그래서 나가서 진짜 테니스를 치고서는 왔는데 그 클럽이 있대요. 테니스를 치고 왔는데 땀을 푹 흘리고 왔는데 1도 안 나더라고요. 땀 냄새가. 몸이 완전히 정화된 거죠. 그리고 그 남편이 임플란트를 일주일 후에 날짜를 받아놓고 임플란트 시술을 하게 돼 있대요. 근데 당신 일주일만 이거 먹고 하더라도 하자. 그랬더니 아 그게 무슨 그거 한다고 임플란트를 뭐 안 하게 되냐고 너무 숟가루에 대한 맹신이라고. 그런데 아 글쎄 내 말을 일단 들어보고 아니 먹고 안 하게 되면 얼마나 다행이냐고. 그래서 먹었는데 이게 이 잇몸에 그 치주질환 문제가 완전히 싹 해결이 돼갖고 임플란트를 안 하게 된 거야. 그리고 그 따님이 그 집은 진짜 숟가루로 대박난 집안이에요. 따님이 대학생 22세인데 몸무게가 68kg였대요. 근데 숟가루를 아무리 권장을 해도 안 먹는데 엄마 아빠를 먹는데 그래서 너 이거 먹으면 다이어트도 된다. 이랬더니 엄마 정말? 그리고 그 다음부터 먹기 시작했는데 먹으면서 운동은 필수잖아요. 먹으면서 엄마랑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걷기를 이렇게 추가해서 했는데 저녁에 잘 때마다 2포를 소포장된 거 있거든요. 2포씩 먹고 입에 이렇게 10분 정도 물고 있다가 삼키고 잤대요. 근데 하루에 그때 한 번밖에 안 먹었는데 3주 만에 13kg가 감량이 된 거예요. 완전히 사진을 보내왔는데 진짜 슈퍼모델이에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13kg가 빠져놓으니까 완전히 몸매가 키가 좀 크면서 그 몸매가 아주 슬림해져가지고 정말 미인이더라고요. 벤토린이라는 뭐 기관지 확장기가 있다는데요. 그걸 늘 뿌리고 사는데 한 4시간 정도 이게 이 천식으로 인한 여러 가지 뭐 증세가 가래, 기침, 그리고 호흡곤란 여러 가지 증세가 엄청 시달리면서 그게 이제 내성이 생겨서 얘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스테로이드제까지 같이 믹스해갖고 그거를 사용했는데 그거를 12시간마다 한 번씩 뿌리는데 걔도 나중에 그것도 말을 안 듣더래요. 그러다가 숟가락을 복용한 지 5일 만에 천식 증세가 완전히 스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전화가 와서 이거 진짜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 거냐고. 이게 그리고 이제 나아갖고 좋아져갖고 전화 온 게 계속 8일간 계속 증세가 없는 거예요. 8년 만에 천식이 완전히 끝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진짜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이 시커먼 숟가루가 어떻게 이게 되는 거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었고요. 또 저는 영어 교사였거든요. 비염 때문에 40년을 고생을 하신 분이 있어요. 80대인데요. 아무튼 어느 정도 심한지 그 두루마리 휴지를 항상 자기 시간에 수업 시간에 가지고 들어간대요. 그래서 두루마리 휴지를 코 풀느라고 수업 중에 얘들아 잠깐 하고 코를 풀고 아이들이 너무 듣고 싫어하고 이런 걸 다 쓰고 침만 남는데요. 수업 시간마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생활이 고역스럽고 줄기세포를 한 대 맞는데 800만 원인데 그걸 가서 3번이나 가서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한
줄기세포 주사 맞고 오면은 한 4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괜찮대요. 견딜만 하대요. 그런데 도루묵 전국을 다 다니면서 이 비염을 고칠 수 있다는 데는 다 어떤 방법을 안 가리고 다녔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안 되다가 숟가루를 만나서 숟가루를 먹었는데 한 2주 지나서부터 점점 기세가 꺾이더니 2달 되니까 완전히 비염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저랑 통화를 하는데 나 비염 때문에 돈 쓸 것도 말도 못하고 고생한 것도 말도 못해요. 근데 이 숟가루가 고쳐줬어요. 그러면서 이 숟가루 비염 있는 사람, 나같이 비염 있는 사람, 내 40년 비염인데 대선배인데 비염 있는 사람 무조건 내 전화번호 알려주고 무조건 나한테 물어보라 그러더라고. 내가 다 얘기해 줄 테니까 숟가루 홍보대사, 적어도 비염에 대해서는 숟가루 홍보대사로 나서겠다고. 내가 비염 환자 이렇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비염 환자 고생하는 그 고통을 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저한테 전화번호는 묻지 마세요. 연세가 드셔서 전화 드리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대장용종, 대장 검사를 했는데 검사할 때마다 그분 말로는 크고 작은 용종이 얼마나 많은지 타닥타닥 해서 포도송이 같더래요. 대장이 용종군으로 해서 포도송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매년 시술을 한 거예요. 매년 시술을 했는데 나중에 8년째 되니까 또 그렇게 대장 용종을 세워내야 된다고 의사가 하니까 아니 나는 왜 할 때마다 대장 용종 시술을 하자 그래요 하면서 승질을 냈대요. 그랬더니 그러면 뭐 2년에 한 번씩 하세요. 매년 하는 게 짜증나면 2년에 한 번씩 하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1년을 지내고 나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 안에 진짜 1년을 패스한 거예요. 거기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몇 개월, 1년 하고 몇 개월 지나니까 불안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숟가루를 추천해 드렸더니 추천하면서 이랬어요. 선생님은 식사를 어떻게 하셨냐니까 고기 내장이 뭐 중성지방이라고 해서 그게 헬스 어떤 책자에 아주 그게 그 단백질 중에서도 최상의 단백질이고 좋다고 해서 내장 고기를 3끼를 한 번도 안 먹은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그 내장 고기를 계속 나는 그거 없이는 뭐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그렇게 내장 고기를 즐겨 먹었는데 그래서 선생님 지금까지 드신 식사가 선생님의 장에 그렇게 용종을 그렇게 만들어낸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치료 기간 동안만이라도 그 대장이 깨끗이 장이 좋아졌다 할 때까지만이라도 신선한 채식 위주의 그런 식사를 하시면서 숟가루를 드시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최대한 그래도 최소한 치료 목적이시니까 하루에 2번 정도 3번, 2-3번 정도 드시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리고서는 끊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다시 4개월 후에 전화가 왔어요. 다짜고짜 통성명도 없이 나 이번에 대장 하나도 용종이 없어요. 딱 끝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많은 분들과 이렇게 좀 소통을 하니까 누구신지 처음에는 몰라갖고 누구세요? 그러면 또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식생활을 하셨고 몇 번 드셨냐고 했더니요. 4통을 가지고 한 달에 한 통. 원래 2번씩 드시면 한 보름을 먹거든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만 드셨고 고기요. 고기는 식사는 채식 위주로 하셨냐니까 아니요. 그냥 다 내장고기 다 먹었어요. 일주일 정도 먹다가 도저히 채식만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난 고기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면서 그냥 먹었대요. 근데 그런 중에도 겨우 한 번씩 먹었는데 대장이 깨끗해진 거예요. 용종이 안 생긴 거예요. 깨끗하게. 그러니까 숟가루의 이 효능은 진짜 이해가 다 불가할 정도로 대단해요. 이거는 그 다음에 기능이 10%밖에 안 남았대요. 그러면 이제 투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석을 준비하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4시간씩 이틀 걸러 한 번씩 투석을 해야 되는데 평생 그렇게 그때 그분은 50대 초반이거든요.
암담하더래요. 어떻게 5월쯤까지 오겠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주변에서 누가 생식을 하면서 숟가루를 먹어봐라. 이렇게 해서 숟가루와 생식을 겸해서 세 끼를 그렇게 먹었는데요. 병원에서 이학자가 왜냐면 2달 후에 이거를 투석을 하기 위해서 혈관을 확장시켜야 되는데 먼저 그 2달 후에 투석을 하기로 했던 사람인데 그 병원에서 준 약 12가지래요. 12가지에다 수면제까지 있는데 그거를 다 버리고 그 숟가루와 생식으로 새끼를 쭉 했는데요. 병원에 그 다음에 2달 후에 갔죠.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도대체 뭘 어떻게 먹었냐고. 그래서 이 숟가루 먹었다 그러면은 이 자기가 처방해준 게 아니라서 안 좋아할까봐 선생님 뭐 먹으라는 것만 먹고 먹지 말라는 건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잘하셨네요. 그래서 투석을 안 해도 된다. 위기를 탈출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었고요. 임신을 내 몸이 내에서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35세기까지. 그런 분이 그 숟갈을 먹었더니 몸이 따뜻해지면서 아기를 임신을 하게 돼서 그 희소식을 전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1년 후에 다시 제가 전화를 했거든요. 아기 잘 해산을 하셨냐고 그랬더니 아주 건강한 딸을 낳았다 그러면서 굉장히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요 수팩도 효과서 내려앉는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당장 수술을 안 하면 이게 코가 썩어서 코가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축농증이 심해서. 근데 거기다가 일주일 후에 이제 수술 날짜를 받아놨는데 수팩을 붙인 거예요. 수술이 좋다는 거 붙였는데 축농증이 싹 나갔고 의사한테 갔더니 의사가 아니 이게 이럴 수가 없는데 이게 축농증이 나기가 어려운데 염증을 싹 빼면서 축농증이 나온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아기를 낳고 나니까 세 아이를 다 큰 인천의 큰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다 제한절개를 해서 낳았어요. 근데 세 번째 아이가 의료 실수겠죠. 어쨌든 이 장이 이 복강이 막 이렇게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이게 터질 것 같이 계속 보름이 나오고 이게 터져서 창자가 나올 것 같은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아무리 가서 치료를 받아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수팩을 감자 즙으로 해서 반죽을 해서 붙였더니 그 다음에 아주 꼬독꼬독해지면서 한 번 더 붙였더니 깔끔히 나는 사례가 있고요. 당뇨발로 인해서 발가락이 썩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이걸 자르지 않으면 나중에 다리, 무릎, 허벅지까지 자른다. 그러니까 이걸 자르자. 이렇게 이제 진단이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다 수팩을 해서 붙였더니 한 번 7시간 동안 만에 딱 열어보니까 이게 염증이 싹 빠지면서 발가락에서 괴사된 뼈가, 썩은 뼈가 나와 있는 거예요. 부직된 뼈가. 그래서 이거 신기하네 하고 한 번 더 붙였더니 깔끔히 나서 지금은 뼈만 없을 뿐이지 거기서 또 한 번의 뼈가 나왔어요. 부직된 뼈가 나오고 말랑말랑 지금까지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한 상태라고요. 무궁무진하지만 이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무릎 아프신 무릎 이것도 사례가 참 많아요. 근데 오늘 안타깝게도 수패치 얘기는 패스하고요. 제가 지금 들려드린 사례는 제 유튜브에 고은미소 이렇게 치면 고은미소 전원일기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카테고리에 숟가루 이야기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거기를 보시면 이 사례들이 한 80여 가지가 무궁무진하게 다양한 사례들이 올려져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